피클의 세계인데요. 피클도 이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데 오이 피클 같은 경우에도 접대도 제가 냈었죠. 오이나 무 같은 거 피클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오이를 넣고요. 오이를 넣고 그무 같은 거 넣고 마늘 가른 거 조금 넣고 이건 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 꼭 다른 사람 따라해서 여기저기서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유자청을 좀 넣어줘요. 소금 기반으로 간을 하셔도 되는데 그 진간장을 조금 떨어뜨려 줍니다. 진간장 이렇게 설탕을 좀 섞어주고요. 그 다음 상하식초를 좀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이렇게 상하식초 말고 여기 저기 설탕을 미리 이제 물 같은데 녹여가지고 설탕물을 넣죠. 그렇게 설탕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유자청을 조금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유자청 같은 거 이런 것들. 레몬청은 넣지 않아요. 아마 사과씨를 넣기 때문에 레몬청까지 넣으면 유장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진간장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미더덕 가루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유자청이 아니라 딸기청, 뭐 이렇게 각종 과일청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맛이 없을 것 같지만 맛있습니다. 딸기청이나 잼을 녹여 그 물에 끓여서 그 물을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딸기청, 포도청, 포도청. 이렇게 그냥 잼을 녹이셔도 물에 좀 녹여가지고 끓여서 그걸 풀어 넣으셔도 돼요. 딸기, 포도, 바나나, 망고, 그 다음에 사과배, 뭐 그다음에 기타 귤, 오렌지, 한라봉, 천혜향,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과일향을 같이 넣어서 첨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피클이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물엿이나 쌀엿을 여기다가 살짝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수박, 참외 같은 거 잘라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참외 같은 것을 할 때는 설탕을 많이 넣어야 돼요. 참외나 또 수박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겉에 껍데기는 잘라버리고 겉에 다 벗겨내고 안에 이렇게 속으로 그걸로 이제 피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다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다만 앞에 있는 것과 틀린 것은 설탕을 보다 더 많이 넣어서 무슨 말이냐면 수박하고 참외를 먼저 설탕에 절여요. 소금 조금 집어넣고 아까쯤에 그것도 이렇게 그 포인트로 소금을 조금 집어넣어 간장을 넣는다 할지라도 포인트로 소금을 조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것도 참외나 수박 껍데기 이런 것들도 그 소금을 이렇게 소금 좀 집어넣고 설탕에다 끓여가지고 살짝 설탕 끓인 물이나 뭐 이렇게 꿀러줄 때요. 그걸 다 절여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절임 음식으로 만들어 내놔도 괜찮습니다. 설탕 기반이죠. 설탕 기반인데 참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거기 그 참외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참외 같은 거나 이렇게 수박 껍데기도 그렇죠. 특히 참외 같은 거는 우유를 좀 넣고 체다 치즈 넣고 설탕을 넣어가지고 같이 끓인 데다가 그걸 이렇게 액상을 참외를 그 안에다가 잠궈 놓고 참외를 그 안에서 절여서 먹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유, 체다 치즈, 설탕이 돼. 꿀도 되고 소금 조금 이래갖고 그 안에다가 액상을 만들고 참외를 그 안에 넣어놓고 이제 나중에 꺼내서 먹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냥 설탕만으로 절여서
향우루라고 그러나 뭐라 그거 비슷한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기다가 뭐 각종 다양한 그 파생 버전이면 사과를 좀 갈아서 넣는다든지 각종 과일 종류들을 뭐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 과일을 저기 후르츠처럼 살짝만 포인트로서 좀 넣어서 그 맛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버전이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치즈 넣었었잖아요. 뭐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셔도 되고 거기다가 그 치즈를 안 넣고 과일들은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과일들은 이제 그 우유하고 설탕을 졸여서 넣되 치즈를 넣어 체다 치즈 같은 걸 넣을 수 있고요. 파마산 치즈도 가능. 거기다가 과일들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절여서 먹는 거예요. 딸기가 될 수 있고 바나나, 망고, 그다음에 포도, 귤, 오렌지, 그다음에 코코넛 속껍질 있잖아요. 코코넛 같은 과육 이런 것들도 되고, 그다음에 모든 형태의 과일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절여가지고 그 안에다 절여서 먹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소금에만 절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절여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을 좀 간으로 좀 넣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꺼내갖고 이제 먹을 때는 생크림을 더 추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절임 음식인데 우유 들어가고 설탕이 제법 많이 들어가겠죠. 소금 좀 들어가고 체다 치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플러스해서 각종 딸기청, 과일청, 포도청, 망고청, 바나나, 그다음에 사과, 배, 뭐 등등도 귤, 오렌지, 뭐 그다음에 코코넛 과육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향을 좀 덧입혀 주는 거예요. 살짝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사과배도 되고 뭐 귤, 오렌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다가 이거 대박 히트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이제 만든 독창적인 요리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맛을 알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기억해 놨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다 파마산 치즈를 더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생크림을 더해서 넣거나 견과류를 더해서 뭐 견과류, 아몬드 슬라이스, 건포도, 포도 뭐 이런 것들을 견과류들을 살짝 후라이팬에 좀 볶아가지고 파스타치오 뭐 후라이팬에 살짝 볶아줍니다. 볶아서 넣을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설탕을 뿌려가지고 후라이팬에서 볶은 다음에 설탕을 왕창 넣고 소금 설탕을 넣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것을 같이 과자처럼 사탕 과자처럼 해서 이렇게 버무려서 그것을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 독창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클의 세계로 돌아가서 다시 그 참외나 닭감, 수박 껍데기 이런 것들을 마늘 가른 거 넣고 그다음에 진간장 또는 소금 조금 넣고 소금 기반으로 하셔도 되고 뭐 소금과 진간장을 같이 쓰셔도 됩니다. 소금은 프로테이저로 조금만 넣어. 그다음에 사과식초 넣고 거기다가 설탕을 이렇게 끓인 물을 같이 섞어서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 기본 버전은 이렇게 되는데 다른 과일들도 이렇게 첨가를 시켜서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뭐 바나나 피클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바나나를 넣어주면 바나나 피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도를 넣으면 포도 피클이 되는 거고, 뭐 사과배를 넣으면 사과배 피클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과배 피클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사과배 피클 같이 이렇게 쉽게 그 맛이 진하지 않아서 그 액상에 넣어줬을 때, 그 피클 액상에 넣어줬을 때 쉽게 맛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후라이팬이 이렇게 그릇에 넣고 설탕이 좀 졸여서 넣어주는 거죠. 사과, 배 이런 것들은 설탕액에다가 좀 설탕액에다 잠궈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단맛이 나면 그걸 넣으셔도 됩니다. 참외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수박도 그렇게 수박 껍데기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각종 과일들은 다 됩니다. 바나나, 망고 이것도 설탕에 졸여가지고 설탕에 이렇게 좀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맛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 상태에서
드셔도 되는데 탕후루 비슷하겠네. 그 상태에서 피클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예, 이런 피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피클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피클이 이제 각종 다른 모든 채소들도 다 되고요. 다른 채소들도 이렇게 피클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당근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모든 채소 종류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채소, 과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담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청양고추 같은 거, 청양고추가 피클에다가 청양고추를 좀 잘라 넣어서 좀 매콤하게,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피클에다가 그렇게 드실 수도 있고, 후춧가루, 후춧가루를 좀 넣어서 맛을 또 차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넣고 안 넣고 이제 후춧가루를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이런 버전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다 미더덕가루를 좀 첨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마를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동치미인데 과일 동치미 그것도 사실 피클이나 좀 비슷하거든요. 과일 동치인데 이런 채소 종류들을 배추를 보통 집어넣거나 아니면 무도 집어넣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오이도 집어넣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는데 과일 동치미를 같이 섞어서 이거하고 채소하고 과일을 같이 섞는 버전, 과일 단독으로 하는 버전 이렇게 해서 마늘 갈은 거 좀 집어넣어주고 소금을 집어넣어주고 원래 이렇게 미용 같은 거 집어넣죠. 미용 같은 거 집어넣으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유자청을 넣어줘요. 유자청을 이렇게 동치미 같은 것에 유자청을 좀 넣어줍니다. 아까쯤에 그 무나 오이 피클 담을 때 썼던 것처럼 유자청을 넣는 버전, 안 넣는 버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간장을 살짝 넣는 버전, 안 넣는 소금으로만 하시는 거, 또 진간장으로 하시는 거 이래가지고 거기다 과일 채소들을 넣고 과일 단독 채소들 단독으로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마늘 갈은 거 집어넣어주고 마늘 아까쯤에 피클 할 때도 그렇죠. 마늘 가들어간 게 그 과일 피클이나 아니면 이렇게 채소 피클 이런 것들도 마늘 가른 걸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고 안 넣고 과일 피클은 마늘 가른 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넣을 수도 있어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치미 같은 것도 이렇게 과일 동치미 식으로 가면은 거기다가 좀 과일이면서 발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일들을 이렇게 설탕물에 좀 졸여서 하는 버전, 그냥 과일을 잘라서 넣는 버전, 이렇게 채소 같은 것도 그 상태에서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조금, 소금 이렇게 해서 미더덕가루 이런 식으로 다시마를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청양고추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동치미로 드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좀 풀어 넣어도 되고 안 풀어 넣을 버전도 있고 그래서 그냥 동치미 담그듯이 그렇게 담으셔도 되고 양파를 좀 더 갈아서 넣으셔가지고 동치미를 또 맛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좀 발효인데요. 과일들을 이제 설탕물을 끓여서 소금 넣고 꿀 넣으셔도 돼요. 과일들을 그 안에 담가놔요. 참외나 수박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딸기, 바나나, 망고, 그다음 포도, 뭐 사과, 배 이런 것들을 설탕물에 담궈 놓고 그 안에서 거기 상온에 설탕물 담궈 놓고 그것을 소금 조금 넣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마늘 갈은 거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상온에다가 발효를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상온에 발효를 하면은 약간 뭐랄까 그 발효한 것과 안 한 것이 맛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 상태로 해서
그거를 갈아요. 갈아서 먹는 것과 안 갈아서 먹는 것. 갈아가지고 발효가 한 상온에서 한 며칠만 놔둬도 한 하루 이틀만 놔둬도 여름 더울 때는 하루만 반나절만 놔둬도 새콤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드시면 제 기술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새콤한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발효를 하면 좀 새콤하게 변해요. 그래서 약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 음식으로서 과일을 이렇게 드시면은 또 다른 과일 음료수가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과일 음료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갈아가지고 그러면 새콤한 것이 이렇게 나중에 추가로 새콤한 것에다 설탕이나 꿀을 더 추가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이런 발효 음료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새콤한지만큼 단맛은 사라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균이 이렇게 상온에 놔두면 이렇게 안에서 자연균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발효를 시키면 안에서 단맛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 이렇게 설탕이나 꿀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발효 음료수로 저는 이 발효 음료수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만든 어떤 과일주들을 조금 아주 뿌려떼서 조금만 넣어가지고 첨가를 시키면 새콤 달콤하면서도 과일주가 들어가. 내가 딸기주가 제가 만드는 너무 맛있더라. 코코넛주에다가 포도주 제가 만든 포도주나 여러 가지 뭐랄까 망고주도 망고주도 정말 맛있고요. 이런 과일주들을 사과주, 배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도 그렇고 과일주들을 좀 첨가를 시켜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유자청도 좀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발효 음료로서의 과일 음료수 이제 갈아서 드시면 돼요. 그걸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갈아갖고 믹서기에 드시면은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그냥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아까쯤에 과일 설탕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물을 넣고 발효를 시킨다고 제가 상온에다 놔두고 발효를 시킨다 그랬죠. 하루 정도 더울 때는 하루 안 돼서 그냥 발효 음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설탕 맛이 부족하니까 설탕 그다음에 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발효주로서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효주가 아니라 발효 음료. 여기다 이제 발효주를 술 같은 과일주들을 좀 첨가를 해서 또 다른 색다른 버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저는 분명히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음식들을 하나의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내놓는 것입니다.